양악수술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양악수술이랑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바로 살처짐이죠. 살처짐 때문에 양악수술 후에도 리프팅, 슈링크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1년이 지나니까 막 턱이 2개가 생기더라, 이런 후기들을 보다 보면은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수술 받기 전부터 살처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처짐이 안 되게 뼈를 적게만 제거 가능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걱정하시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양악수술과 살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 살처짐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일단 양악 후에 살처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양악수술은 얼굴뼈를 줄이는 수술인데 수술로 이 뼈를 줄이게 되면은 뼈가 있던 자리는 비고 살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줄어든 공간 때문에 연조직에 해당되는 피부, 근육, 지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남은 살들은 당연히 중력 방향에 의해서 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악수술을 하면은 살처짐이 생긴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항상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적게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비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텐트를 너무 높이 세운 거죠. 그래서 기둥을 확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바닥에 깔린 텐트에 천이 남아가지고 접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텐트 기둥을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텐트 기둥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받쳐지는 기둥이 2개가 되니까 텐트의 천은 이전보다 조금 덜 접히고 평평해지게 되겠죠. 자, 이 비유에서 기둥이 낮아지면서 천이 접히는 게 바로 살처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살처짐을 막는 핵심은 바로 기둥을 하나 더 넣어서 접히는 걸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턱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적당히 살릴 곳은 살리면서 줄여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수술 과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걱턱으로 양악수술을 할 때 아래턱을 뒤로 집어넣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텐트에 기둥이 하나 있었던 게 툭 빠진 것처럼 아래턱 쪽을 지탱해주는 뼈가 사라지게 되니까 진짜로 살이 처지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아래턱만 뒤로 넣는 게 아니고 위턱을 앞으로 꺼내면서 아래턱을 뒤로 넣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아래턱 쪽 살이 상악적으로 당겨지면서 마치 텐트에 기둥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살이 처지는 양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다르게 수립을 하게 되면은 살처짐 부작용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들으면 당연하고 쉽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다양한 얼굴형마다 살처짐을 막으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수술 경험이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지나치게 턱이 작아지는 것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치료 계획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살처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 사람이 원래 피부 탄력이 좀 약간 부족했어, 그리고 뼈는 절제를 많이 해, 그러면은 살처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살의 탄력적인 부분은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피부 두께,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수술하는 기법에 따라서도 좀 처짐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술을 받기 전에 내 얼굴형과 피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수술 경험이 많고 진단을 잘 내려주는 곳에서 수술 계획을 잘 잡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살이 처졌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다른 곳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살처짐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다시 양악을 한번 다시 받아야 될까요? 물론 양악을 다시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이 처지는 걸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피부 미용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무런 피부 미용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피부 미용 시술들 중에서도 살이 처지는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부위를 부분적으로 줄여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레이저 리프팅이나 각종 뿌띠 시술 주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많은 경험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 살처짐이 생기는 이유와 수술 시에 살처짐이 최대한 막는 방법,
그리고 살처짐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낙 환자별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대처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시고서 좀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양악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